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뭐 좀 있었잖아요. 부산 노동위원회도 가가지고 우리가 얘기도 하고 또 화해 조치도 나오고 그런데 열심히 해보십시다. 우리 사측에서 열심히 좀 노력할게요. 우선 시작을 어떻게 할까요? 의제가 좀 정해져 있습니까? 사실 의제가 미리 정해진 게 없고요. 저희 쪽 의제는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 노측 의제를 저희가 좀 알고 싶었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실 의제를 사전에 좀 미리 좀 주고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 앞으로는 좀 의제를 좀 서로 주고 받아서 좀 서로 싸우는 그런 게 아닌 좀 정해진 주제를 가지고 좀 풀어나가는 그런 좀 임금 협상이 됐습니다. 토의 의제부터 좀 정하고 나서 좀 협의에 들어가야겠군요. 아니, 우리 저 노측이 의제가 누가 준비가 안 됐다던가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6차 때까지 교섭이 결렬이 되었고 노동위에서 하해 조정을 통해서 일단은 단협이라고 하는 것은 사측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의 협약이라는 거 잘 공부하셨죠? 그래서 하해 조서에는 이 협약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임금에 관한 해가지고 11월 30일까지 일반직과 상담 지도직의 동일 임금을 맞추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 대략 한 40일 정도가 남았는데 우리 사측은 항상 그래요. 시간이 많을 때는 준비한다 해놓고 정작 시간이 딱 맞다다야 됐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전혀 준비를 못했다. 항상 그러셔야 돼. 이번에는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해 조서라고 하는 게 분명히 공문서입니다. 그래서 하해 조서라고 해서 하해 테스트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이행에 따른 또 손해배상이라든지 그런 게 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굳이 나중에 끝까지 안 좋게 가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끝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지금 40일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제가 볼 때는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15년 동안 못했던 걸 40일만 해낼 수 있을까 싶은데 근데 우리 사측에서 해낼 수 있다고 했으니까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동일 임금에 대한 방안 그거 낸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가 만족할 만한 진정성이 보이는 방안이어야 된다죠. 그래서 그때 좋게 끝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 딱 내지 마시고 그전에도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생각나시는 대로 결정은 문서로 하는 것이고 생각하신 대로 이야기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끝까지 안 가더라도 빨리빨리 끝내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차피 노동에서 하는 이야기가 그거였죠. 하해 조서에 동일 임금 해소 방안이 들어가면 굳이 그거는 사측에서 동일 노동 임금이라 인정을 안 하더라도 그거는 동일 임금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문서 바뀐 것이니까 이게 쓸 필요 없대서 이제 더 이상 뭐 여러분들 입으로 들으려고 제가 애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 임금 인정하셨으니까 쿨하게 그 해소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정성을 보여주시면 돼요. 진정성.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11월 30일 한 40일 정도 남았는데 동일 임금 해소 방안이 나오기까지 뭐 5억이다. 그 다음에 미시원연금이 뭐 6억이다. 이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거는 저번에 우리 임금회상 해보셨잖아요.
결정만 되면 그 하루 만에 엑셀 두드리면 다 나오죠. 그죠? 그거는 급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노동에서 온 지도 벌써 한 일주일이 넘었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에 또 여러분들이 또 생각 많이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각했던 거 있으시면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지금 노조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임금 해소안 마련하는 거 가급적 신속히 마련해가지고 제시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11월 말까지라고 좀 되어 있는데 그 전에라도 좀 말씀하신 대로 11월 중순이라도 마련되면 드려야죠. 그렇게 빨리 드리도록 하고 이 화해 그 내용대로 실천해야죠. 실천으로 할게요. 그리고 여기가 그게 뭐 있는 거 지금 저기 2014년 11월 30일까지 일반직과 상담 지원직군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 요걸 이제 마련해서 노동자도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금년도에 하나지 아니하고 장기적으로 해소 방안 그걸 얘기한 거죠? 아니죠. 금년도 것만? 아니. 금년도다, 내년도다, 후년도가 아니고 진정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하면 하다 보면 올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를 해보면 되고. 아니 그게 뭔 얘기냐면 11월 30일까지 일반직과 상담 지도직군의 임금격차 해소 방안 요거란 말이에요. 우리 좀 가장 큰 현안사항이죠. 지금 대충 보셨겠지만 국회에서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우리 조직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 이거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물어주고 해서 그래서 이걸 빨리 해야 돼요. 이거 뭐 칠칠 삘 것도 아니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 그래서 이제 요걸 하는데 지금 여기에 써놓은 것이 지금 서로 양측에서 이해하는 것이 뭐냐 이게 금년도 거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중장기 해소 방안까지 포함하는 거냐 그 얘기지. 다 포함하는. 포함하는 저번에 우리 이사님이 저 걱정하신 게 종일노동경을 인정하면 그것도 올해 바로 내놔 할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죠. 안 그렇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미 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올해라도 그 방안에 놔버리면 올해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정말 이 사측에서 보니까 진정성이 있어서 향후 몇 년 안에 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또 그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내년에 또 가능성이 있으면 또 끝나는 것이고. 오케이. 네. 계획을 진정성 있게 해야지. 그렇죠. 저희들은 안 되는 걸 해달라는 이야기는 전에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문수로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얼굴 싹 빼내가지고 올해까지니까 올해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안 한다. 오케이. 네. 그렇게 합시다. 아이고 진정성이 없는 거지. 저는 항상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자꾸 왜 우리 원칙이 중요하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게 원칙 중요한데 그거 쪽 얘기하면 상당히 세월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좀 이렇게 우리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현실적인 문제를 직시해 가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만 해보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측에서 이제 주장하는 바도 일리가 있지만 또 사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절충을 해서 넘어가자라고 해서 뭐 결국은 저기 화해 단계까지 왔어요. 까지 왔는데 지금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중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를 갖다가 좀 풀어갈 수 있냐. 지금 초점을 맞춰서 오늘부터 좀 협상에 들어가서 좀 하나하나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의지를 하나 정해야 뭐 얘기가 좀 이렇게 잘 진행이 되고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했던 게 일단은 올해 가능한 예산안 한돈에서 분배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11월 30일까지 어차피 해소 방안에 진정성을 보이다 했으니까 진정성이 안 되면 이 앞에 부분 가능성 있는 이 부분이 거의 합의에 이뤘다 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진정성이 안 보이는 안이 나왔다면 이건 어차피 깨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죠? 네, 그래서 일단은 11월 30일까지는 우리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맞출 수 있는 방안 계속 생각나시는 대로 왜냐면 그걸로 딱 들고 와서 만족하나 이거보다는 생각나시는 대로 이렇게 의논해가면서 같이 도출하는 방향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거는 그 장기적인 계획이고 네. 금년도 임금 협상을 좀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금년도 임금 협상을 지금부터 시작해 나가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방안이 올해 어떻게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면 올해 또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 방안이 내년도다 내후년도다 중장기다 이렇게 못 박지 말고 올해도 포함된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린 진정성만 보여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11월 30일까지 그걸 기다려서 타결하려고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는 올해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야기하고 거의 합의점을 맞췄다 손 치더라도 11월 30일 날 진정성이 없는 답안을 갖고 왔을 때는 앞에 합의 이런 것도 다 무효다 이거죠. 어이 뭐야 얘기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이야기입니다. 금년도 임금 왜냐면 이 합의안이 하해라고 해서 그냥 하해했으니까 우리 서로 양해인 거 아니냐 이게 아니고 그 하해 조서라는 것은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하해를 하는 게 하해 조서입니다. 그죠? 위원장님 네. 지금 뭐 진전성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위원장님도 좀 저희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지금 기재부를 통해서 일단 가시적인 게 속화가 일단은 도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좀 하고 있다는 게 나오잖아요. 하세요. 기재부 자꾸 핑계 대시냐고. 아니,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이사장님도 그렇고 부이사장님도 그렇고 여기 화해 조서에 따라서 진정성 있는 그 의미가 내가 뭔지 알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는 거 말고 정말 하나하나 금액적으로 좀 따져가지고 좀 세부적인 그리고 실천 가능한 그런 계획을 내달라고 하는 얘기고 실질적인 그럴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판단을 우리가 딱 보고 이거 내가 보기에 이거 진정성이 좀 결여돼 있어. 그 전에 있었던 건 다 무효.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지금 그런 말씀하시죠. 하겠다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차피 그 전에는 도장을 안 찍을 거예요. 도장 찍고 난 다음에 저 말도 안 되는 것도 적어왔다. 그러면 바로 또 노동에 들어가는데 그건 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11월 30일이 마지노선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이 정말 진정성 있는 이 좋은 안이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좀 불가능하겠다. 이렇게 싶으면 아니 그게 저기 임금 협상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제시를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우리가 여기서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대로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11월 30일까지 나타나는 계획 있잖아요. 그 계획에야 이제 당연히 우리가 합의한 내용이 들어가겠지. 합의한 내용. 그 합의한 내용과 그 계획이 상반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 틀린 게 지금 구제 신청이 들어간 그거는 2014년도 임협이거든요. 임협을 성실하게 했느냐 불성실하게 했느냐 그걸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올해 2014년도 임협이 타협이 돼버리면 우리는 다시 그거를 제소할 수가 없어요. 이미 타협해놓고 또 뭘 또 불성실하게 하고 뭘 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 타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11월 30일까지 마련하자고 하는 규제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금년도 임금 협상을 포함한 임금 협상이라는 게 지금 금년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의 우리가 지금 만족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른 기관하고 달리 그 지역 3당직하고 일반직하고 보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지금 통계적으로 이제 계산이 한 36%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요걸 근본적으로 좀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임금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그까지 포함한 그 계획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주어진 것은 지난해에 여기 계신 분들의 노력을 하셔서 5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좀 이번에 이제 배분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상당히 금년도 임금 협상의 기본이 되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금 계속 우리가 여기서 협의를 해서 해결안을 찾아 나가고 11월 30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그걸 포함한 그 내년도 후내년까지 이제 포함한 거죠. 그거까지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지금 좀 틀린 게 요번에 구제 신청 들어간 게 올해 임협에 대한 구제 신청입니다. 근데 임협이 타결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제소를 못 한다니까요. 원만히 합의되면 또 타격을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자꾸 이렇게 자꾸 의심을 하고 그렇게 의심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해 불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받고 있는 그거 아닙니까? 하해 불이행에 대해서 다시 소송 거는 건데
이미 타결이 돼버리면 소송할 건덕지가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거 말씀드려요. 근데 아니 남자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면 기분에 의해서 뭐 나중에 또 몇 차 하다가 보니까 뭐 그래 이걸로 끝내고 막 그거 안 제출 안 하셔도 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걸 지키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마지막 보루가 11월 30일에 제출하는 동일 노동 임금에 대한 방안이니까 되도록이면 그 전에라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안을 제시한다면 다 같이 그냥 타결해버리자고요. 내가 봤을 때 정말 진정성이 아니다. 근데 이 안은 올해는 적용하기 힘들겠다 싶으면 그 전에 했던 걸 그냥 타결해버리자 이 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저희가 참 어려운 게 어떤 이게 뭐 작대로 이게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다소 진정성이 있다 없다 이 판단 객관적이게 이거를 아무도 몰라. 이거 위원장님 마음 그날따라 기분이 나쁘면 또 이것도 뭐 진짜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좋은 것도 그거는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임금이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조직에 관한 일을 제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는 그런 업무를 이었다고 아니야 보셨어요. 지금 우리가 할 때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성의껏 열심히 잘 하겠다 이거요.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하겠다 웬만하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노동인까지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알아도 뭘 안 했잖아요 사실. 우리 위원장님 15년 동안 뭐 맨날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소상진흥원 생기기 15년 전은 그때는 아니요 여기가 그때는 이미 좀 지자체 있을 때는 다른 데 보면 그거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정모 회장이 이거 돈 벌어가지고 재벌들한테 갖다 주니까 난 못하겠다 했지만 전 전 대통령이 그랬다지 않습니까? 니는 계속 갖다 줬지만 나는 얘한테 한 번 받아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소리라니까. 15년 동안 뭐 속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15년 전에는 이쪽에 우리 소상진흥원이 생겨갖고 일로 다시 왔을 때 이후의 노력은 계속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고 그게 하나하나 조금씩 부의사장이 오시기 전에 분위기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의용호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이용두 원장이 있을 때 제가 해결할 방안을 달라 했을 때 18번이 그거였어요. 네가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노력을 했으나 이건 안 되는 일이라고 손 놓고 있는 거를 그러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비웃듯이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성과가 어떻게든 나타나는데 위원장님 자꾸 15년 동안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게 자네 부의사장님이나 이 사람이 노력 안 했다는 게 아니고 왜 안 되는데 자꾸 헤딩을 하냐고요. 기재부 안 되는 거 하면서 왜 자꾸 기재부 이야기를 하냐고요.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 말입니다. 다른 방향을 그걸 찾아는 이야기지 자꾸 기재부를 설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그러니까 기재부도 설득하고 또 다른 방향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자 우선 이제 얘기가 좀 산발적으로 되는데 제가 좀 서서히 또 저 포커스를 좀 맞춰서 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이사장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 노조위원장님을 비롯한 그 간부님들이 더 뭐 저보다 신경을 쓰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또 저대로 여기 계신 앞에 계신 분들 못지않게 그 노조원들이죠.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들, 특히 이제 지역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상여금을 포함한 보수 수준을 좀 높이기 위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좀 이렇게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고민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실제 행동을 옮기고 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혁신 단도 만들고 안도 만들고 해서 쭉 거의 서류로만 하지 아니하고 서류로 이제 준비가 되면 그걸 가지고 행동을 띄면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뭐 조그마한 성과라면 성과랄까 해가지고 2015년도 예산안, 그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 센터에 상담직 처우 개선비라는 항목을 하나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거 확보했죠. 저기 지금까지 못하던 걸 했으니까 하나의 성과라고 봐야죠.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5억 원이 좀 들어가 있어요. 한 꼭지로. 그래서 뭐 문서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산 당국의 사람들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저기 무슨 처음부터 충분히 못 집어넣어줘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관 그런 자세를 취해주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는 뭐냐면 국회에 가서 조금 더 이렇게 붙여준다면 자기들이 이제 어려운 이해를
하겠다라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상당히 좋게 만들었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노력했죠. 그래서 이제 이제 예산안이 이제 국회로 지출됐으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할 때 좀 더 우리가 더 노력을 해갖고 예산 정부에서 편성할 때보다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높여서 마음 같아서는 좀 필요한 대로 한 80억을 맞추었으면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뛰려고 해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서 금년도 해결하면 제일 좋죠. 그 문제를. 근데 또 뭐 안 된다면 계획이라는 게 다 절대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상대가 있어서 그 2년으로 나눠서 뭐 하자라고 했을 때 그 금년도에 한 반 50으로 채우고 내년도에 가서 50으로 채워서 내년도에 완전히 다 해결한다 라고도 뭐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 욕심은 자관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에서 못하던 것을 꼭지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해오고 있다. 또 지금까지 해왔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성과로 나타나잖아요. 문서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진정성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힘을 합쳐서 좀 5을 꼭지라는 것을 하나 반영했으니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추가하기는 명분이 좀 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합쳐서 같이 노력하십시다. 뭐 이렇게 좀 돕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나가시면 참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진전성 문제 그런 거, 그다음에 말로 하지 않냐고 행동을 옮겼다는 거, 또 그동안에 성과가 좀 있었다는 거, 요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력의 결과 성과가 좀 있었다면 앞으로 계속 노력하면 성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좋게 검토하셔서 좀 서로 좀 힘을 합치면 좋겠다. 그 생각을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사장님하고 이사님도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제가 진정성 있게 예산을 좀 다룬다고 해서 진짜로 지금 하고 계시는 그걸 지금 거짓말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비현실적인 거에 지금 제가 그동안 해봤고 조금 실패했던 거를 아직도 믿고 비현실적인 거를 너무 치우친다 이 말이지 지금 하고 다니시는 걸 제가 거짓말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건 이해하시죠? 그건 아니죠. 제가 뭐 안 해봐서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제가 진정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안 되는 걸 자꾸 매달리는 것보다는 진짜 될 만한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런 뜻이지 그게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네. 왜 우리 구이사장님 자꾸 뭐 진정성 있다고 하는 것도 왜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주냐 자꾸 저기 입이 이만큼 나오고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부사장님, 이사님 고생하시고 기재부 가서 그거 하고 심지어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당신네들은 도대체 뭔데 중점과제가 3년 동안 상당수 임금 인상이냐고 야단 맞은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그 개념의 차이, 그 차이점이라는 것만 좀 알아주시면 되고.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이렇게 하겠다 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넘어가고. 자, 일단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동일노동 임금안이 오기 이전까지는 현실적인 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히 지금 나와 있는 5억에다가 일단 재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에 대한 정원만 뿌린 것이 아니고 미충원 임금비라든지 남아있는 모든 재원을 다 끌어와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이걸 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은 게 작년에는 6월달에 타결이 됐어요. 6개월 후에 그 임금 비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한 1억 정도만 놔두고 다 끌어들였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운이 좋다 보니까 12월달에 딱 맞춰졌고 근데 조금 남기는 몇 천만 원 남았죠, 그죠? 저희 큰돈 나왔고요. 승진 재원 활용한다고 조금 양보를 근데 승진 한 명도 안 시키고 다 받나. 근데 지금은 10월달이라고. 그러면 더 작년보다는 더 수월하게 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에다가 지금 남아있는 인건비 재원을 쓸 수 있는 모든 항목에 있는 돈을 다 끌고 오셔야지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도 이미 조사한 게 있어요. 조사한 게 있지만은 우리 운영실에서 조사한 게 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이거는 우리가 조사한 건 좀 빠졌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정확한 재원을부터 마련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얘기죠. 지금 저기 작년도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회에서 5원이라는 것을 저기 그러니까 확보를 하셨잖아요.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그 혜택이 가도록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방안을 좀 논의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일단은 그 재원이 정확히 얼마냐부터 나오고.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재원을 지금 따져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늘 그 재원을 조사를 안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진행이 안 돼서 얘기가 아니고 재원이 작년 5억, 그 다음 미충 임금비, 무슨 임금비, 이 남은 일이 다 토탈 해가지고 한 11억 정도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분배할까, 이제 이렇게 나가요. 자, 오케이. 자료를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갖고 제가 잠깐 바로 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재원 중에서 상담 지도직 인건비로 나눠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은 그쪽에서는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우리가 또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되고 반환해야 되는 돈이라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다만 저희 입장은 최대한도로 그 있는 재원을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우리 김상호 팀장한테 얘기했지만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금 그 계산을 어렵게 해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 이건 조금 더 아, 근데 정확하게 그건 네. 해와야 돼.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 주고 그 갖고 온 거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도 틀릴 거예요. 우리가 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네,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그래 협의를 해가지고 이제 정확한 재원이 딱 떨어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어떻게 내보나 이제 이야기가 이제 이래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오늘은 어차피 그 재원이 지금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 아까 화요일까지 얘기했던 제가 다음 주에 네. 제 8차 때 재원을 파악해가지고 따지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때는 사실은 뭐 이사장님이나 부사장님보다는 실무진끼리 협의를 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마 자꾸 얼굴 자주 보고 하면 좋지 뭐 자꾸 기자들이 뺄대라고만 자꾸 해. 아니 이사장님이 계셔야 되는 워낙 아니 결정을 하시니까 하시니까 대외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바쁘시니까 아니, 아니면 뭐 뭐 실무적으로 이쪽에 저기 이사장님 계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그 우리 공단 통합한 이후에 지금 4년제 대학 나오고 상담 지도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 한 달 월급하고 그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 하고 차상위 계층이라는 할 수 있는 그 최저 생계비의 그 150% 이내를 가지고 이 현실을 우리 이사장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섭할 때는 이사장님 꼭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미리 구체적으로 안을 좀 주세요. 예. 주셔서 검토해. 검토를 드려갖고 뭐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방법이 있지. 이제 상대방을 좀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못하게 해갖고 전격적으로 뭐 이렇게 합의를 하려고 그런 전략이 있다 그러면은 의제를 미리 안 내놔도 돼. 그런데 그 조금 더 건설적이고 신중한 안을 결론을 내려면 미리 그 의제를 설정을 해가지고 양쪽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저는 남북 회담할 때도 군사 같은 회담할 때도 의제를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주에 이제 이런 똑같은 모임을 한다고 그러면 미리 이런 거 가지고 토의합시다라고 해서 숫자 같은 건 미리 좀 맞춰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죠. 좀 약간 그 선진화된 협의 방법이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저는 그냥 이사장님 오시라고 하는 게 이사장님 얼굴 자주 보고 싶어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아니 우리 부사장님한테 조금 그거는 좀 맥히지. 얼굴 말고 지금 저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태경. 아 그거는 그 자료 놓으면 또 이사장님이 아실 것 같으면 내가 직접 찾아갔어요. 저 얼굴 보고 이야기해도 되는 것이고. 아니 나 부사장한테 저기 위임장을 좀 써드릴 테니까 권한을 확 좀 드릴 근데 테니까. 그날 너무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모든위원회에서 가서 권한을 힘 받으세요. 왜 그거 가지고 또 뭐 조사관이 아니 이거 하세요 이러면 이건 이사장님 물어봐야 돼. 전화하고. 그 조사관이 얼마 하더랬습니까? 당연히 해야지. 그거는 아니 그건 위임을 받아가 왔으면 그 이사장 부이사장이 결정을 하고 그거 나는 거지. 아니 그래도 내가 위임 받은 내가 할 수는 간 건데 되게 이렇게 됩니다. 진행 사항은 그 조사관이 이제 하관한 게 그거 아닙니까? 하고 왔잖아. 그거는 공단 대 공공기관 조직에 부이사장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면서 물어보면 이사장한테 전화해. 이사장한테 아니, 전화해. 내가 뭘 그래 조사 나한테 전화 온 거 한 번도 없었는데. 없어? 나 전화 안 드렸어. 하다 전화 상무장 그저 조사한테 전화해라. 그날 다 쇼였다. 전화하게 조금 하자면 내가 이 사람을 아, 전화하고 근데는 너도 이사장한테 물어보면 이사장이 물이라도 그게 또 쇼였네 그럼. 아니 저기 김성근 실장 한번 전화 왔었어요. 그러니까 부의자들한테는 전화 서로 통한 거 없고.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요. 그 임금 평준화 관련해서 재원이 70억, 80억 그 근거가 뭐예요? 내 계산은 30억만 있으면 700%다 가는데 왜 70억이라고 이렇게 다 알려졌죠? 그게 우리 저 본원에 직원들 있잖아. 직원들 전체 임금 표기를 냈을 때 그 금액하고 근데 같이 이제 비교를 한 거예요. 자 결론은 제일 명분 있는 상담지도 인건비를 이야기하면서 묻어서 일반직의 인건비도 올리겠다. 그 꼼수 아닙니까, 그죠? 저는 70억, 네. 80억 해서 제가 그걸 아는 게 줄 알았어요. 처음에 70 우리 그 12년도에 70m를 들고 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60m로 바뀌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한테 물었어요. 원장님 이게 뭡니까? 했더니 원장님이 내가 시켰어요. 아니 왜 바뀌었어요? 했더니 이거는 상담지도 임금비를 깎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상담지도 임금비를 이야기하면서 일반직도 몇 년 동결이 되다 보니까 올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상담지도지 임금비도 날라갈 것 같아서 내가 일반직은 빼라고 했어. 그런데 올해는 그 공수를 쓰시는데 이 신뢰가 가겠어요? 그거 있었어요? 좀 그런 공수 좀 쓰지 말고 그냥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좀? 상호 시뮬레이션 해봤는데요. 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이 그 한 40몇 억인가 50억 정도가 그 상해금 차이 그렇지. 해당되고 어. 나머지 이제 시간을 해당되는 건 시간에 식당이 아. 들어가기 때문에 70억 재원이 나왔는데 엄밀히 말하면 60몇 억 그렇지.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뭐 일반직을 올리자고 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건 상담 지도직이 일반 똑같은 수준에 갔을 때의 얘기입니다. 30억 선이면 700% 가는 거. 아니, 못 가요. 그 시간을 식당하고 이게 또 다른 잘 못 가요. 그게. 같이 30억까지 못 맞춥니다. 자, 그 저기 진정성 있게 저기 진지하게 그 좀 공수 좀 보시죠. 자료를 뭐 이렇게 소개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야기하고 그 이제 하나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좀 같이 노력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기회가 좋잖아요. 지금 그 요즘 누가 뭐 녹음해가지고 어디다가 뭐 배포하고 그럴까요? 뭐를? 우리 좀 얘기하는 거. 지금 녹화 중인데. 아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노동위에서 답변 속에 전혀 거짓말이라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부터 노사의 모든 사적인 공적인 대화는 내가 반드시 녹취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말을 조금 신중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국회라는 명예가 있잖아요. 국회에. 이제 정부 예산안이 9월 23일자로 넘어갔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상담직 최후 개선비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5억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없다는 게 생겼으니 그 예산을 편성하는 당국자들도 이제 우리가 하루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했어요. 아 이게 저기 그렇구나 해가지고 뭔가 이제 하나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설득이 됐다는 이제 그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집어였어. 이러면서 뭔가 표정을 볼 때는 좀 미안한 감정이야. 그래서 우리 현실로서는 이렇게 이제 집어넣었으니 그 국회에서 이제 예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좀 이렇게 더 좀 밀려주신다면 뭐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 분위기를 이제 감지하셔서 우리 그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노조의 간부님들하고 우리 이제 뭐 사측이라면 사측의 간부들하고 함께 노력을 해서 국회 그 심의 과정에서 요 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같이 공동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좀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도의 경험에 비추면 그 노력해도 잘 안 된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요번에는 좀 여건이 달라졌어요. 환경이 조금 달라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행정부 쪽에서 이해를 하는 입장이라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억지로 올려놓으니까 이 행정부에서 아니 정부 안에서는 그게 인정을 안 하던 걸 국회에 가서 이렇게 얹어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그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됐단 말이에요. 그 산정을 해놓고 좀 이렇게 정부 쪽에서는 이제 적게 이제 반영을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쉽고 이제 그런 감을 느끼면서 일단 심의권을 가진 국회에서 이걸 이렇게 좀 더 붙여준다면 이해를 하겠다라는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굉장히 확 바뀐, 지금 반대로 바뀐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아이코 우리 할 때는 그랬었는데 이걸 차라리 반이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노조원들은 안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에 지금 좋은 기회니까 같이 해서 막말로 우리가 저기 그쪽에다가 얘기한 게 얼마가 필요하냐고 해서 79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79억이. 왜 계산해 보니까 그 상담직들하고 일반직들하고 차이가 36%라 그래서 그 36%를 메꾸려면 79억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해가지고 그때 제시를 해드렸어요. 지금 15억이면 더 있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계산인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 5억을 뺀다면 79억이니까 74억이 풀하면 추가로 아까 계산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뭔 생각이냐면 국회에 가가지고 나머지 74억을 플러스해서 우리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거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조하고 같이 좀 협조를 해서 이 방향으로 뛰면 좀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라 그래서 이걸 저기 그냥 비웃으면 안 됩니다. 이 실제로 아주 진정성 있는 가능성 있는 좀 대안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 공동 노력합시다 해야지. 그래서 힘을 그쪽에다가 모아서 해야 실질적으로 우리 노조원들도 도움이 되고 다 그렇지. 어디다가 우리가 힘을 분산시키냐고 그쪽에다가 힘을 좀 모아야지. 그거 좀 부탁합니다. 자, 이사장님. 자꾸 이저 소금 뿌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오늘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예산은 제가 선배 아닙니까? 결코 본 사람으로서 제가 아니 예산도 내가 선대입니다. 아니 우리 공단의 예산 옛날에 그거는 디자인 진흥을 올려준 거고 아니 정부 예산을 80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예산이 가능성이 있겠다고 제가 그거 한 이유가 뭐냐면 기재부에서 저 2012년도 2월인가 4월인가 한번 내려왔어요. 조사를 한다고. 거기 사무관이 그런 이야기 조사를 다 원한다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 아니 당신네들 이런 많은 일, 나는 상담사에서 콜센터인 줄 알았는데 이런 많은 일을 하는데 겨우 이거 받느냐. 그동안 노력 안 하고 뭐 했느냐. 너가 한번 노력 한번 해봐라. 나는 중기청에서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바로 나는 오케이 해줄게. 거기서 제가 힘을 얻어서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니까 제가 없는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지만은 저는 더한 욕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하지만 그놈입니다. 안 된다고 기재부에. 그 자리에서는 저보고 아이고 노조위원장님 한번 해보세요. 나는 상담자에서 콜센터인 줄 알았더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대우밖에 안 받습니까? 예산 한번 노력해가지고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저는 올라온 거는 무조건 사인해드릴게요. 이러던 놈이 진흥원 중기청에가 올린 거 지가 다 깎아버리죠. 그래서 우리 조직에서 난리가 났었다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우리가 부산 중부센터에서 소주 한 잔 먹으면서 분명히 그런 이야기까지 해놓고 저렇게 안면을 바꾼다. 막상 그렇게 올라올 줄은 몰랐겠지 자기는. 자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 실질적인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깨놓고 이제 이야기하고 사실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가 듣기 싫어서 공시다 듣기 싫어서 제가 항상 말할 때도 노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가 2년 동안 노조위원장으로 올라와서 예산을 올렸다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노조위원장이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2년 동안은 사실은 개인적인 인맥으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인맥이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형제 자매 아닌 다음에는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러면 제가 국회에 30몇 명이 후배들이 있고 동생 같은 동생들이 있어서 했다지만 사실은 제가 몇 입에 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같이 움직여달라. 솔직히 여러분 도전자 니도 같이 올라와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올해는 제가 좀 힘듭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떨어졌어요. 인맥은 있는데 이것들이 이거 나중에 편집할 때
누구? 이건 나중에 편집하면 되는 거고. 예. 왜냐면 나중에 또 많이 바뀐다고. 왜냐면 개수선언까지 오고 하면 온 그게 다옵니다, 로비가. 예. 전에 보니까 석유공사 사장이 새벽 7시 반에 와가지고 겨우 12시간을 기다려가지고 10분 만나고 우리보다 더 그런 이야기다. 형님,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주는 거 대단한 겁니다. 지금 석유공사장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 법인카드가 이만해요. 근데 내가 여기 와서 형님, 그런 생각하셔야 돼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그럼 나도 있지. 근데 사측에서는 막말로 개인 돈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받아요. 하지만은 저는 아는 선배, 처음에는 아유 선배 사정을 다 아니까 선배 뭔 돈이냐 내가 다 빚을 내서 이렇게 갖다 해주니까 요새는 그 돈 줘도 안 받습니다. 돈이 아니고 제가 이거 돈을 갖다 줍니까 누구한테? 아니 그 돈도 옛날에 줬지. 에이, 제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제 든든한 후원자 어머니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죠? 홀라당 지금 다 태워먹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럼 저도 인간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걔네들이 진짜로 지금 저래 하는 애들이 옛날 같은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보면 항상 마치고 카페 같은 데 항상 가면 그때는 우리 분위기는 그렇게 했어요. 군대처럼 제가 딱 앉아있으면 아주 도일에 가고 그랬다고. 그러던 놈이 이제는 분위기가 한번 바뀌어놓으니까 사실 기어 올라 이제 저도 이제 인간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조에서도 처음에 제가 노조위원장 올라갈 때 이런저런 이야기했어요. 노조에서 움직이면 이건 사측한테 명분을 우리 게시판을 보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출사표를 적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사측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노조위원장이면 당연히 사비 있어서 국회 가서 예산활동 해야 된다.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길을 잘못 들인 게 3-4번에서 또 국회 가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노조에 큰 해악을 끼치는 짓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조 회비 좀 걷어가지고 좀 쓰시면 안 되나? 어이, 야, 요번에 전에 청목회하고 요번에 일 터진 게 뭐냐면 노조 회비는 공금입니다. 공금을 거기에 쓰면요, 이거는 불법 로비가 되거든요. 절대 공금은 그 활동에 10원짜리 하나로 써서는 안 됩니다. 아니 뭐 식사 정도 하는 거야 저기 그 노비라고 좀. 아니 근데 제가 말하는 지금 걔들이 식사 하나 가지고 그래 목숨을 걸고 했겠습니까? 정부에서도 생각해서 5억 원 임금 올려줬는데 또 올라가서 하는 거 역청문 같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조위원장으로서 필요한 자리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저기 작년과 지금 이제 금년은 저기 개인적으로나 이제 좀 이렇게 노조 입장에서 일건이 좀 달라졌다면 그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우리 노조위원장이 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작년처럼 이렇게는 이제 못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 그 작년 노조위원장님이 뛰었던 그 자리를 우리 이쪽에서 간부들이 좀 메꾸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국회에 있는 분들 또 다른 거 있으니까 설득이고 이해시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기 공단의 이런 입장을 알고 말해서 참 이거 해결하지 안 해주면 참 문제가 있겠다라고 공감을 하게 하는 우리 의원님들을 좀 확보를 해서 그 마지막까지 하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은 뭐 가능성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생각하는데
가능성이 있다는 건 뭐냐면 돈을 더 높일 수 있다 그 얘기죠. 금액 증액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길라는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저 우리 이 노사 이 임금 협상을 할 때 최고 개선 문제는 안 나오게 했지. 다른 것 가지고 얘기를 다른 것 가지고 좀 이런 거 있는데 뭐 이걸 이렇게 쓰면 어떡하냐라든지 좀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맨날 최고 개선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거 뭐 그 얘기하면 세상에 자존심 상하잖아요. 뭐 무슨 놈의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그게 이 직군 간에 동일 기관 안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거 요걸 메꾸자라고 하던 데다가 대고 그냥 원성을 높이고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해결해 놓고 좀 다른 걸 좀 건설적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데 그거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자식아 그런 이상만 가지고 있냐? 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상이 있어야 회의실 어쩌다고 지금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지켜봐 주십시오 한번. 근데 맨날 지켜보라 그러냐? 다른 놈도 지켜봐라 그러는데 저기 말짱 도롱이더라 하는데 그래도 조그마한 거라도 이번에 보니까 정부 안에 하나 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켜봐 주신 보람이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또 그 꼭지를 가지고 국회에 가서 여세를 좀 몰고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좀 이렇게 밀어주시고 그래야 힘이 나지. 그걸 자식을 해봐라 그 차라리 안 되는 게 낫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아니 전혀 그건 아니 가정상이 그래 그러면 이제 힘이 쭉 빠져서 아무 일을 못하죠. 그래서 좀 후원을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노력할게요. 꼭 노조위원장으로서 노조원으로서 필요하다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작년처럼 활동하시길 제가 기대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할게요. 대신 좀 마음적으로 좀 후원해 주십시오. 어떤 유충호 국장님 어때요? 좀 밀어주셔야 돼요. 사무국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부분을 저희가 이사장님 생각과 노조가 일치가 되려면 상담 지도직군의 약 98% 이상이 됐다면 저희도 움직이기 훨씬 수월하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장님께서 저렇게 크게 실망하시고 또 선뜻 자신도 없어하는 경우가 노조원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상담 지도직 인건비를 따온다면 노조위원장의 진정성을 믿고 가입률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2년을 보냈는데 15억 원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 즉 이 말은 사측이 필요해서 우리가 도와드리는 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측은 노동조합을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적어도 노동조합에 들었다면 노동조합으로 활동하는 자가 눈치를 보지 않거나 또는 제 목소리를 할 수 있게 해주건다거나 노동조합이 제 모습을 갖출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가지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했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사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래 노동조합과 상담지도직이 동일한 수준 또는 그 근처까지만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질감이 생기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상담지도직군의 임금 협약이 아니라 노동조합 규약 정문을 보시거나 또는 단체 협약 정문, 임금 협약 정문을 보시게 되면 그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을 위해서 협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지금 요청하시는 것은 상담지도직군의 인건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함께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이 비용조차도 현재까지 600만 원 좀 넘게 들었거든요. 이 비용조차도 우리 조합원이 내고 있고 그 17일간 30돈 모아서 드린 것도 다 조합원입니다. 조합에서는 상담지도직 인건비 전체에 대해서 기여도가 매우 큰데 우리가 얻는 건 크게 없다. 실망감만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감. 조합원이든 비조합원이든 찬바람만 불어오면 위원장님 당연히 국회에 있는 거고 눈 맞아가면서 또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겠구나. 묻지 않아도 당연히 생각하고요. 조합원들은 지금 오늘을 끝으로 임금 협약이 없는 줄 압니다. 왜? 국회 가야 되니까. 지금 상황을 노동조합이 돈 따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임금을 따오려고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사장님께 노동조합은 과연 어떤 의미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듣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지금 듣고 싶으세요? 예. 아니 우리 노동조합 간부님들은 노동조합원들을 위해서 노동조합원들의 위상을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간접적으로 우리 공단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합원들을 위해서만 했다면 사측이 방해를 하겠죠. 또는 도와주지 않거나. 상담 지도직 인건비 자체도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상담 지도 인건비가 아니고 딱 조합원들 필요 자금만 받으러 갔다 했을 때 과연 가만히 놔두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담 지도 직군 전체를 봤기 때문에 그냥 국회 갔다 그걸 봐주셨다고 보거든요. 조합원들에서 갔다 그러면 아마 근무지탈로 걸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에서 이제 열심히 이제 사측하고 이렇게 이제 협의를 하고 하시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관련 법에 따라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뭐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임해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느 기관의 노동조합이잖아요. 공단 그러면 공무원은 공단 노동조합이거든. 그러면 그 공단이 잘 돼야 노동조합도 잘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기관 없어져 그러면 그 노조도 없어지는 거지. 네. 그러려면 그 기관이 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니까 노조의 활동도 결국은 그 기관과 함께 간다. 그래서 그 기관이 잘 되게 하는 것도 노조의 활동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요. 그래서 노조에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임금 이렇게 노력하고 올라가면 노조원들뿐만이 아니고 비노조원들도 같이 도움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공단은 많이 발전이 되는데 노동조합은 아직 발전이 안 되고 있는 기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단이 발전하면 노동조합도 발전하는 게 아니냐. 노동조합을 위해서 노력하면 공단이 발전하니까 다 발전하는 게 아니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좋은데 현재는 공단이 발전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점차 퇴화하고 있거든요. 공단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협의할 때 와, 그다음에 이제 저 밖에 가서 또 다른 데로 협의할 때가 있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조금 사람 입장이 바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저쪽에 이제 밖에 가서 보면 다른 기관들하고 비교를 해보잖아요. 다른 기관으로 비교를 해보면 우리 공단 사정이 엉망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도 뭐 방만경영 어떻고 쌓고 하니까 같이 거기서 방만을 들으려니까 그 기관장이나 간부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한심하지. 그래서 그걸 거기서 화를 내고 이렇게 책상을 그렇차고 어쩌고 해봤자 전략적으로는 일단 필요할 때 해보지만 결국은 또 우리 공단에 그 이익이 되지 않고 조금 손해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케이 이 전반적인 기조를 지키고 유지하면서 이 기류에서 우리 공단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수나 이런 면에서 높여놓을까. 이게 한참 고민인데 거의 쉽지 않죠. 예산당국하고 이제 하고 해가지만 우리가 좀 이렇게 저도 그렇고 신부님들이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당국에서는 그래도 현 수준에서 이제 우리는 그 얘기거든. 당신네들이 방만 경영 하는데 우리가 지금 방만이 어디가 있냐. 우리가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난리인데 어디가 우리가 지금 방만 경영하는 데가 어디가 있냐. 그 얘기를 죽으라고 해요. 그런데도 이제 잘 안 되기 때문에 같은 기준에 놓고 이제 설정을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규정 이런 것이 전부 다 방만 경영에 속하여 기준을 쫙 잣대로만 해가지고 이런 퇴직금 가산 지급 뭐 이제 이런 규정들 있잖아요. 쭉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 그래가지고 우리 공단은 몇 건, 그러니까 2건.
그다음에 다른 뭐 저기 원 공단 그런 데는 뭐 8건, 6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사례가 쫙 나와요. 근데 제가 이거 빨리 고치십시오. 뭐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저기 보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다 고쳤어 지금. 그 8건이 딱 되는데 8건 다 고쳐버리고 빵 해가지고 우리 다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기관에 불이익 주면 안 됩니다. 내년도 임금 뭐 동계여지고 쌓는 거 우리는 해당 안 됩니다. 이런 건 가거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2건이 이제 발굴돼 있었어요. 한 건은 그냥 저기 1월 초에 그 이사회를 통해서 없어져 버리니까 고쳤으니까 반영이 됐고. 근데 우리 남은 게 그거라. 지금 퇴직금 가산 지급 그 규정. 그거 이제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보니까 큰 영향이 없어. 그래서 그거는 빨리 노사에 협의해가지고 오케이. 그거 지금 저기 전반적으로 좀 크게 봐서 빨리 그걸 지금 저기 우리가 규정을 고쳐버리는 것이 우리 기관에 도움이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빨리 그 저기 우리가 조치를 해버리면 우리 똥배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전혀 지금 시비 걸지 마라. 내년도 해가지고 무슨 뭐 임금을 동계시키라든지 헛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 근데 이제 아직 그게 안 고쳐졌어요. 우리는 그거 하나 지금 남아 있더라고. 그래서 각 기관들도 쭉 비교를 해서 이제 성과 보고 같은 거 쭉 하잖아요. 이만 딱 하나 남아 있어. 그래서 이거 추접스러운 일이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그 분야도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제 이해 부족률, 이해 증진 이런 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 이쪽에 이제 운영 지원실 쪽에서 우리 노조 간부님들에게 얼마나 진지하게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제 설명을 잘 드렸다면 잘 우리 간부님께서 이해하시고 그런데 빨리빨리 좀 이렇게 우리들 모두 위해서 긍정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이고 이해가 지금 아직 안 되셨다면 우리 이제 설명이 부족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들으려고 그래요. 무슨 뜻인지 대충 알아들으실 거죠? 오늘 의지에는 없습니다만. 글쎄, 사무장은 우리는 노동조합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노동조합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일했는데 사측은 노동조합에 해준 게 뭐가 있냐 하는데 뭐 방망이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런 현무무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질문을 이해 못 하실 겁니까?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이해했는데 그거면 답을 안 하시고 갑자기 방망경영이 납니까? 방망경영을 해가지고 그거 빨리 해결해 봅시다. 자, 그 방망경영 이야기 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뭐 별거 아니다. 아니 위원장님, 네. 제가 요거 다 관련해서 파겠어. 아니 내가 간단하게 아니, 내가 다 알아. 봐야 어. 한 5분 정도. 아니 5분이 아니고 확실한 하시는 게 아니 알아. 아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하시고. 네. 자, 사실에서는 우리 방망이는 또 아닌 것 가지고 지금 방망이를 짓게 있으니까 자꾸 그냥 막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는데, 자, 그 내용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사측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상담지도 지금 적금 넣고 예적금 들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달 걸어서 그달 먹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이 보면 초등학교 이하 애들 한두 명 가르치고 있는 직원들이 반 이상이 될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모르겠어요. 요즘 뭐 체감으로서 달린데 내가 중3유층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중하가 하는 사람도 있고 중이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완전히 뭐 최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 조직을 다니면서는. 그런데 그래도 하루하루 밥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아빠가 일을 하다가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되면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해야 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애가 지금까지는 아무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다가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에 가진 거라고는 아빠 퇴직금 700만 원. 자, 그 집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엄마는 전업주부였고 그냥 바로 고아원에 가겠죠.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소공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조항 때문에 4,700만 원을 받았어요. 물론 4,700만 원으로 그 집이 빵빵으로 사는 건 아니죠. 단 그 전업주부인 여자가 직업교육을 받든 뭘 받든
그래도 자립할 시간을 벌 수가 있는 큰 돈입니다. 애가 청으로 살다가 갑자기 고아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엄마와 같이 중하위층으로도 제가 가정을 이끌고 가느냐, 아주 큰 일입니다. 이게 쉬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오늘 제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빠 안녕 잘 다녀 빠이빠이 했는데 일이 생겨버리면 우리 내일 바로 공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협할 때 분명히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도움을 들자 했죠. 그리고 들겠다고 사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합의까지 했습니다. 합의까지 했는데 안 지켰습니다. 상의. 단협 지금 안 지킨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노동위에서 그 조판이 그러더라고. 아니 실질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는 굳이 신청이 아니고 바로 소송 걸 만한 일들이 많은데 왜 쓸데없는 걸로 하세요? 그냥 진짜 사측이 미우면 그냥 이런 걸로 바로 소송 거세요 하더라고.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단협 약속 안 지킨 거. 그런데 그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사측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지금 저희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이 방망명령 이거 돈만 들었어도 여기까지 안 왔습니다. 노조에 자꾸 책임을 떠넘기시면 안 되고 이거는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사측이 약속을 안 지킨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미우나 오나 박근혜 대통령,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죠. 박근혜 정부가 핵심 중점까지 해결을 해서 방망경제 정상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의 세금으로 살고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대통령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전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고 더 도와드리고 싶어요. 더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의 지금 방망경제 정상화를 위한 이거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조삼모사 눈 가리고 아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이거 방망이랑 같이 한 거 가지고 우리가 방망이 지키게 생겼다. 그걸 뒤집어 보면 제대로 방망경영 정상화를 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의 공직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핵심 충정까지를 최선을 돕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 가지고 몰고 가지 마시고, 자, 노사합의에서 방망경영 정상화 추진 노사위원회를 꾸리고 우리 조직에 있는 방망경영 사례를 조사해서 다 없애기를 제가 제안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 규정을 우리 직원들한테 전혀 이게 필요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또 사기업이나 만약 개인기업 같으면 이거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 받는 그런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다만 이 규정 자체가 아무 효력이 없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어차피 정부에서 우리 또 공공기관이고 차원에서 전 범정부 차원에서 이걸 적용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그렇게 다 따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과연 따랐을 때 안 따랐을 때 어떤 게 득실이 더 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신중히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안건으로 우리가 지금 제시를 한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저런 저희가 없으면 이거 우리가 굳이 이거 그냥 대상할 필요 없이 그냥 가면 돼요. 근데 다만 이건 이 나름대로 또 우리 근로자들 위해서 많은 또 도움이 된다고 일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정부 차원에서 이거를 방망경영의 하나의 그 규정으로 지정을 해갖고 고치라는 게 그 지침이고, 또 다른 일반 대부분의 다 정부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관들이 이것도 따라갖고 그것도 수정을 했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안 고치고 그냥 가는 것보다 고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권유를 주는 이 자체가 우리 직원들한테 아무 이득이 없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소상시장진흥공단이 설립되면서
사실은 전 운영지원 실장으로서 그때 이제 간부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대외적으로 행동을 할 때 조직에 대해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실적이 옳은 말씀이고 아마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할 겁니다. 왜? 내가 하는 행동이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런 거를 저는 그래서 기준으로 삼고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방망경 관련해서 저는 이제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내용이 틀리다는 내용은 아니고, 잠깐 제가 뭐 페이퍼로 다 얘기하셨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방망경 대상 그 기관들이 약 한 300개 정도 되는데, 뭐 내용 보면 아시겠지만 38개가 중점관리기관, 나머지가 이제 비중점관리기관이고, 그거를 구분하는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선택적 복리후생비입니다. 572만 원 이상이면 이상인 그런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는 꿈도 못 꾸는 38등이 572만 원이고 뷰비는 1,500만 원짜리 2,000만 원인데 그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450만 원 이상 그 구간에 있는 조직이 9개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자유로관리기관이라고 해서 저희 진흥원, 저희 그 공단이 포함되어 있는 나머지 248개견이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서 또 다른 기관은 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중기청 산하관리기관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7개입니다. 7개 중에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우리는 오히려 방망경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 아까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정말 극빈자입니다. 방망경영 할 게 없어요. 뭐 퇴직금, 뭐 유장력 특별채용 보면 뒤에 보면 우리가 정말 꿈에나 본 듯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는 정말 극빈자 수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관리하냐? BH하고 기재부에서 관리를 하고,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을 9개를 지정을 해줬고, 세부 항목 9개 중에서 25개 세 항목이 있는데, 우리는 중기청 산하 7개 기관 중에서 또 가장 미약한 한 개만 지금 안 돼 있고, 그나마 이제 9월 22일 날 중간 점검을 우리 중기청장님께서 소집을 하셔가지고 이사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산하기관장 7개 산하기관을 다 모여서 했는데, 그때 중소기업 유통센터하고 우리 소상공 시장 진흥공단만 완료를 못했는데, 중소기업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방망경 과제가 18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9월 22일 날 현재 12개를 완료를 하고 6개가 남았었고, 근데 거기가 9월 30일 날 행법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것도 다 해결을 했다. 자, 결국 저는 이걸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숙제를 지금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사실은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기관 발전에 노조원들, 비노련들 그 문제가 아니고 조직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기재부에서 4월 29일 날 보도자료를 내서 또 내년도 기관임금 동결하겠다. 그리고 지난주에인가 아마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듯이 7개 기관이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그런 카드를 빼내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재부를 당연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아까 계속 임금 갖고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예년과는 또 다른 좋은 시각으로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퇴직금 가산지급 규정, 이거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복리후생비 관련해서 얘기가 좀 됐었으면 이거를 저 상해보험이라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복리후생비 관련해서도 지금 안 됐고, 지금 저희가 다른 비용으로라도 좀 들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방망경 정산 가이드라인 95페이지 뒤에 보시면 기타 부분에 보면 이걸 복지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전에 소상공인진흥원 시절에 상해보험을 들었는데 약 한 3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는 다른 비용을 쓸 수가 없고 우리 복리후생비를 좀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가 지금 자꾸 줄어들려고 하는 그런 소문들이 있구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방안으로 해서 좀 그걸 보조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급여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함부로 상해보험 들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계속 싸워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과연 우리가 가지고 갔을 때 노조, 비노조 그게 아니고 기관에 정말 이익 되겠느냐? 만약에 이게 내년에 그대로 넘어갔을 때 우리 기관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거는 처리를 하고, 그리고 그 밖에 현안 사항들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게 우리 조직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님도 제가 이 내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노조 측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 왜?
그럼 우리 단협 사항에 보면 근로자들의 처우가 떨어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노조에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직원들한테 얘기가 정말 어려운 문제다 라고 얘기해서 제가 설명회도 개최했었던 거고,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주면 위원장님도 오케이 그렇다면 나도 부담이 적네 라고 해서 저희가 이걸 지금 추진했었던 내용인데,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이런 와중에서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우리가 지금 그 보고한 일자가 3, 4분기입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 해결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래서 청에서도 사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 맞고, 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못하고 있느냐. 다른데 항목이 이렇게 많은 데도 다 해냈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깔끔하게 빨리, 우리 사실 오늘 투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직은 못 들어가고, 사실은 위원장님이 뭐 여기서 좀 간부진들하고 좀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하면 투표 정말 안 했으면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잘하고 계신다고. 제 부담도 알고 계시고. 예. 그래가지고 원래 협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 공부 잡고 네가 희생해라. 이건 협상이 아니죠. 그 사람이 희생할 수밖에 없는 명분을 갖다 줘야지. 제가 항상 기재부하고 할 때도 보면 기재부에 명분을 갖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기재부에서 옛날 같으면 작년에 우리 기재부에서 얼마 당했어요. 근데 기재부 다 물러났죠? 왜? 물러날 명분을 만들어줘야 돼. 그냥 물러나라면 기재부가 어떤 기재부인데 그냥 물러나겠어요. 작년에 아시지 않습니까? 사건. 명분을 줘야 돼요. 지금 하시는 거 노조위원장도 명분 주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제가 지금 문자 하나 보내드리죠.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의 의견만 들으면 돼요. 비조합원들 사측 의견 들을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하고 계시는 거는 전 직원들이 그걸 받아온다고. 근데 그거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지금 우리 조합원들이 한 5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조합원들은 100% 반대를 해요. 그런데 비조합원들하고 사측은 100% 찬성해. 그러면 다 같이 답을 받아오면 어떻게 돼요? 과반수 넘어버릴 수도 있다고. 근데 우리 조합원들은 대부분이 반대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국민은 꼬투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명분 만들어 오시는 거죠. 그냥 명분 만들어 오라고 내가 해준다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전체 직원들한테 톡대를 붙여서는 안 되고, 그러면 조합원들한테만 톡대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조합원들한테만 받을 수 없는 게, 이게 모든 직원한테 해당되는 일입니다. 왜? 저도 해당이 되고. 차명직 근로자. 해당이 돼도 우리는 법만 지키면 돼요. 솔직히 이 투표 안 붙여도 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도장 찍어주면 돼. 하지만은 나는 내 직을 걸으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난 직 걸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직을 걸었을 경우 우리 노조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 직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면 직을 걸만한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죠. 막말로 투표해서 찬성률을 갖고 오시면 충분히 저한테 명분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따라줄 수도 있고, 또 반대가 나왔다 손 치더라도 제가 직을 걸 만큼 더한 걸 저한테 주시면, 내 당신네들 생길지도 모르는 이 피해, 근로조건 저하를 내 도장 찍어줬다. 그러나 나는 너한테 이만큼 더 해줬다. 항상 명분 싸움이죠. 저보고 만약에 지금 우리 노조 상황 아시잖아요. 매년 좀 노조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제가 노조인장이 아니고 일반 노조인장은 저도 노조 가입 안 하고 있어요. 왜? 왜 사측이 지키가면서 노조비 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왜? 똑같이 혜택 받는데. 저도 노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괜찮은 거는 기대감이 있고요. 왜? 2년밖에 안 돼요. 첫 해는 못 모르고 있었고 2년째는 이 정도는 안 되겠나. 또 좀 뭔가 노조원이 혜택 받는 게 있겠지 하고 기대하는데, 올해도 일반직하고 비조합원들하고 똑같이 줬다. 제가 일반 조합을 해도 이 노조에 안 있습니다. 왜 노조위원장이 노조를 와해시킨 답장을 씁니까? 그러면 명분을 달라요. 제가 할 말이 있잖아요. 당신네들이 이렇게 다 찬성해놓고 너 조합원들 뜻을 따르는 게 노조위원장인데 명분을 찾아오시든지, 아니면 그 결과에 대해서 두려우시면 차라리 그 결과를 반대하더라도 저는 조합원들한테 뜻을 할 만한 명분을 달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막 우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항상 이렇게 명분을 이야기해요. 정확한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명분이라고 하는 게 지킬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죠? 우리가 못할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제가 솔직히 지금까지 받은 명분이라고 하는 거는 거의 받아들일 수 없는 명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느끼기 그랬었어요. 솔직한 겁니다. 그리고 안 다르고는 그건 본인이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럼 뭐 안 받아들일 게 또 뭐야? 못 받아들일 게 뭐가 있어요 또? 그리고 저도 잠깐 근데 지금 위원장님 그 입장이나 이런 것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안은 사실 저희가 명분을 드리고 안 드리고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전 직원에 대고 조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걸로 얘기를 해갖고 하면은 저희가 제가 이것도 오프더레코드 말씀드리는데 저 지금 공격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이걸 없애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이걸 없애는 순간에 바로 저는 그 꼬투리가 되어버린다고. 제가 공격받으면 인간 강제태가 공격받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 입장을 생각해갖고 전 직원 이거는 전 직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뭐 노조만 해당되는 것 같으면 딱히 별도적으로 해야 되겠지. 근데 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 거는 조합원들이지 사측과 비조합원이 아니에요. 노조 위원장님의 입장을 알지 저희가 알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님한테 이걸 저쪽 위임을 한 게 아니라 저희가 나서서 이건 전사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전체의 뜻을 모아야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거를 갖고 뭐 노조 위원장님하고 그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특정한 기관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좋아.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우리 전 다 그런 말이 있죠. 뭉치면 국민이고 흩어지면 역적이라고. 아니 근데 얘를 이 규정을 만약에 반대를 해서 끝까지 갖고 간다고 하면 우리 전체 조직 전체 무슨 득이 되냐 이거지. 지금 이 투표를 붙이는 건 아무런 실질적인 덕이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명분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명분을 주셔야지. 예? 사측한테만 투표 딱 붙여가지고 들고 오면 그게 명분이 되겠어요? 아니, 사실 요청 다 봤죠.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사측 노측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필요한 그 결과는 우리 조합원들의 뜻이라고. 조합원들의 뜻이라고. 그러니까 조합원들도 동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지. 조합원들이 반대해라는 메시지를 보내지 말아야 겠지. 메시지는 제가 안 보냅니다. 메시지는 안 보내는데 찍으라고라는 이야기는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르쳐주면 들으라고요. 조합원들만 투표 붙여라고요. 결과는 일단 결과 넣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제의했던 거는 왜 대답해 주십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시는데 우리가 앞장서서 도와야죠. 방망경력 있으면 없애야지. 눈발이 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얘기할게요. 우선 좀 현실적으로 얘기합시다. 방만경영, 그러니까 공단 내에 방만경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어떤 것이 방만경영인가를 10대를 조사를 해가지고 발굴해서 고쳐나가자는 그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지금 우리 공단의 노조 입장에서 좀 이렇게 사측을 설득을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발굴해보자는 이런 건데, 기존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방만경영의 기준을 만들어갖고 이미 방만경영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발굴해서 리스트업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기관별로 요것이 방만경영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방만경영 대상 리스트를 놓고 하나씩 해결해 갑시다 라고 이제 꼬표를 지우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 이제 우리는 그 두 건이 방만경영이라고 정부 전체 기준에 따르면 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는 해결을 했는데 하나가 지금 저기 이사회를 통과시켜서 해야 되는데 해결 안 됐다는 거거든. 그 기준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이 바빠 죽겠는 요 현상에서 그 정부 전체 기준에 따라 리스트업된 거 그거 문제 좀 고쳐놓고 해야지. 또 뭘 우리 안에서 경영위원회를 만들어갖고 발굴을 하고 하면 그거 좀 하지 말자는 얘기가 다름없죠. 방해하자는 얘기지. 그게 지금 이 시점에서 건설적인 얘기오게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 지금 이 방만경영이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딥니까? 기재부 아닙니까? 기재부죠. 기재부가 충분히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노조에서 이거 하나 없애졌더니 노조에서는 더 한 발 나서가지고 눈가리 왕하지 말고 진짜로 100만 그냥 찾아서 한번 해보자더라. 시간 더. 이래가지고
BH 때 보고했는데 BH가 우리 이사님 방금 말씀하신 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아니면 정말 잘한다고 박수 쳐주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이거 현안사항 있는 것부터 해결을 해놓고 나서 어차피 명분 아닙니까? 저는 방금 이야기 박근혜 대통령 뭐 일조하자 그거는 형식적인 이야기고 우리 조직도 박근혜 대통령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한번 튀어보자고요. 튀어서 조직에 도움을 얻어보자고. 저희가 보기에는 상황은 그것은 뭔가를 내놔야지. 그것은 무슨 서로 해달라고 해야지. 점수 따는 것이 아니고 점수를 잃는 것이거든요. 아니 본인이 주장한 거 우리가 더 잘해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저기 정치 기간에 해를 끼치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냥 빨리 해결해버리고 우리가 좀 큰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십시다. 그래서 또 퇴직금 가산 지급 관련 그 규정 있잖아요. 그거 하나 지금 지어버리면 되거든. 그거 하는 것을 빨리 해가지고 좀 해결해버립시다.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현재 퇴직금 가산 지급 규정을 문구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참 필요 없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걸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면 또 달라지게 됩니다. 60세까지 어떤 상황이든 질병이든 상해든 사망을 했을 때 4천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사례를 봤을 때 그 4천만 원에 대한 정기보험이라든지 종신보험으로 금액을 환산한다면 약 한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1인당 부담액이. 그만큼의 직원들 복지가 감소된다. 이사님이 말씀하신 조직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는 것, 그건 제가 인정도 하고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반대급부로 줄어드는 복지, 직원 복지에 대해서 어떤 보완할 만한 어떤 안이라도 들고 왔다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저희가 처음에 관광경영이 사례를 받았을 때는 이거 안 되니까 지우자. 요 안만 가지고 왔다는 거죠. 즉, 주장하는 게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급 사례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만 필요도 없고 하니까 지워버리자 라고 처음에 들어온 거고 제가 말씀드릴 때는 아니 정부에서 필요도 없는 걸 왜 자꾸 지불하느냐 금액으로 환산하니 크구나. 즉 우리 조직도 동시다발로 이 해당에 들어가면 아마 큰 손실이 날 거다. 그래서 복지부 줄어드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크게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항목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 정도인데 이게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퇴직금 가산이 금액이 크다면 단협에 나와 있는 상해보험을 하든지 뭐 어떤 방법이라도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를 상응할 만한 무언가를 제시했다면 지금처럼 답보 상태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좋습니다. 조직을 위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 직원을 희생해라. 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예로 며칠 전에 헌혈이 있었지 않습니까? 피 뽑는 거 다 좋습니다. 충분한 휴식을 줬습니까? 아닙니다. 직원은 공단의 실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희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보시니까 노동조합이 동의를 못하는 겁니다. 관점을 바꿔가지고 줄어드는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안을 제시하시든지 무언가를 만들어 주셔야 명분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상.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필요한 내용 맞습니다. 그건 방만이 아닙니다. 네,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해당이 됩니다. 이건 노조원들만 되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 안 되는 직원 몇 명 안 됩니다. 해당 안 되는 직원 이사장님, 상임이사님 2분 그리고 파견직 직원 나머지 계약 직원까지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고 있으면 좋습니다. 저도. 다만 기재부에서 이거 만들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기재부에서 왜 이걸 8대 관리 항목에 집어넣은 그 속 내용을 보면 우리는 엄연히 어떤 게 있냐면 산업재해 보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집 산재보험 내시잖아요. 우리가 반을 사측이 아니고 반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반은 개인 부담을 해서 산재보험이라는 걸 들고 있고 산재보험에 따르면 뭐 사망시라든지 요양후라든지 기준이 있어서 이게 이중지원이 된다라는 그런 방침이 속 내용이 있습니다. 기재부 방침이.
아니, 그래서 이중전이 잠시만요.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아니, 제 말씀 다 하고 난 다음에 아니 그게 그 경영상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 기재부 압박 요구 하는 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아니, 우리 쪽에는 경영을 관심이 없고요. 오케이. 복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직원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를 왜 우리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거를 저희도 이런 얘기를 안 드릴 건데, 타기관 모두 이 부분은 잘 끝난 상황입니다. 타기관도 똑같은 주장 아마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에 도움이 안 되고 근로자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제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지킨다고 해서 이거 대비로 아까 그저 보험 같은 거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다른 비용으로 쓸 수 있으면 괜찮은데 엄연히 못이 딱 박혀 있어요. 복지 포인트를 쓰라고. 그러면 선택적 복리후생률을 많이 받고 싶고, 이건 항상 우리가 이제 교섭을 하면서 보면 주거니 받거니 그런 얘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좋습니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그냥 줄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 그냥 받을 때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선처리 하는 게 왜 다른 대안이 있으니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 참 좋아하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2년 동안 쭉 노동조합이 좋았으니까 노동조합도 좀 챙겼으면 좋겠거든요. 뭔가 챙길 만한 걸 좀 챙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까지 다 달라. 다 줄 수 있습니다. 원하는 건 명분을 달든지 조합에 혜택이 되는 거예요. 주셔야. 지금 우리 유초 상국장님 말씀한 건 저도 공감을 하고, 그 지난번에 그 최동락 그 전문위원한테도 저희가 소개국장한테 얘기했는데, 제가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를 좀 아예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그걸 본인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위원장님 그 위치에 생각하시는 거 이런 거 저희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은 해드리겠다 이거예요. 근데 해드릴 수 없는 거를 요구를 하면 저희가 그걸 못 해드리잖아요. 그죠? 자, 콜하기가 합시다. 올해 임금에서 딴 거는 임금에서 자세히 하면 되고, 올해 임금에서 우리 조합원들만 특별 상여보고 꼭 주세요. 지금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 전 직원을 위한 상급 임금 인상이지 이게 전 직원을 위한 임금 인상이라는 게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어느 법이 아니라 기재부에서 그거는 임금 협상에서 정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어느 법에 임금 인상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기재부에서 임금 줄 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준 거고, 사용자도 자, 전 직원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누구만 자, 그걸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노무사한테 내년 인상되는 임금 예산을 차등해서 줄 법적 근거를 왜 물어보셨어요? 누가 물어봐? 사측에서. 내년에는 딱 보니까 70억 다는 안 될 것 같고, 자신 있는 게 한 20억, 30억 정도 되니까 이걸로 더 떼우려고 차등해서 지급해서 700% 만들어 주시려고 노무사한테 자문하셨잖아요. 그거 뭔 얘기죠? 차등해서 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이 그 노무사한테 그거 왜 자문하셨어요, 그러고? 어떤 거를 5억은 상담사한테는 주둔 돼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상담사 임금비로 따온 돈을 차등적으로 주시려고 노무사한테 물어보셨잖아요. 법적 근거를. 그때 노무사가 뭐 했습니까, 답이? 그거는 노동조합하고 해결하면 된다고 분명히 받으셨잖아요. 아니 지금 금지초문이라는 증거 있어요? 공무대고 왔나? 현재는 없습니다. 증거 내놓으면 그럼 그거 하시겠어요? 아니 뭘 하지? 정확한 문구는 그 임금비가 증액됐을 경우에 성과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측 노무사한테 지휘한 건이 있습니다. 성과 평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경영 이거 뭐 제가 뭐 그러니까요. 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우 개선을 위해서 5억을 만약에 사측에서 땄다 칩시다. 그걸 가지고 경영평가 성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그런 차원은 아니었을걸? 그게 아니고, 난 지금 아무것도 보지도 못하고 추측인데, 만약에 그런 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일종의 성과에 따라 가지고 차등 지급하자라고 하는 권장사항 이런 정부 쪽에서 말해.
그러니까 좀 성과평가제로 가세요 이제 계속 이제 그렇게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거는 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게 한정되지 아니하고 전반적인 우리 농부를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그렇게 차등지고 받는 건 고액이 아닙니다. 내년에 상담 지도직 인상분을 가지고 그 사정에서 지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느냐고 정확히 질문을 하셨고 그 꼼수를 부린 이유가 뭐냐면 700%다 받아 삐면 동등회가 줄 수가 있는데 한 반 정도 따오면 동등회가 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차등해서 주면 700 성적에 따라서 700%, 600%, 400% 이렇게 되면 결론은 나는 700% 똑같이 줬는데 너가 능력이 안 돼서 적게 받은 거다. 이렇게 꼼수 부리시려고 그 노무사 질의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무사가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는 노동조합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만에 하나 지금 모른다고 보이시면 아니, 제가 그 문건 딱 들고 와서 제 말이 맞다고 하시면 억 주시겠습니까? 자꾸는 거짓말을 하고 꼼수를 부리면 우리가 대화가 안 내가 된다니까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그러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 그게 그걸 노동관이 아니 경영자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걸 갖고서 무슨 자꾸 아니 그러니까 결제를 하신 분들이 모르겠다고 없는 일이라고 하시니까 자꾸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공단 명의에서 이사장님 명의로 문서가 나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뭐 자꾸 그거는 제가 응. 자 그거 한 가지 갖고 이렇게 딱딱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이런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이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어떤 성과 같은 게 나왔을 때 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왜 회사 경영 입장에서는 뭐 내가 경영주는 아니지만 일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성과급을 좀 더 주고 열심히 좀 안 하는 사람은 아마 그런 취지에서 했었던 거겠지. 저 기술에 있습니다. 성과급이 아니라 네. 내년도 급여 인상분에 대하여 글이 적혀 있고요. 정확히 공단 명의로 나간 문서, 회시 문서도 정확히 공단입니다. 아니 증거야 우리가 나중에 들고 올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자고요. 이거는 저기 나중에 만약에 아니 뭐난 그런 지금 기억도 안 나고 하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거기 무슨 불순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아니 불순은 얻은 거 아니고 일단 물어봤다는 거는 가능성을 물어보신 거고 농사는 오케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문서를 들고 올게요. 와서 제 말이 맞다고 하면 결정을 짓자고 성과 검증을 특별 상정은 우리만 달라고요. 아니 그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대화가 안 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고 해야지 내가 하지. 아니 하려고 물어보는 거 내가 할 수 없다. 그걸 왜 물어보셨어요? 하시려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일이라는 거는 항상 이래도 물어보고 저도 항상 확인하는 거. 그걸 했는데 그래 노무사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으시. 그걸 하더라도 그걸 하고 안 하고는 별개 문제지.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건 노무사는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요. 너무 쌌다 우리 경영 측에서 전반적으로 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거기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게 내가 해주고 싶거나 못 다른 타의의 상황에 의해서 못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에 의해서 못 해주겠다 이것이죠. 자 이것은 좀 해줄 수가 없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해줄 수 없느냐 아니면 외부적인 요건이 되더라도 나는 내가 안 해주겠다 이거냐고요. 왜다안 해줘요. 왜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주자고 아니 그럼 제가요. 너무나 물어볼 때는 그걸 몰라서 물어보셨어요. 아니요, 제가 잠깐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대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5억 원 배정할 때, 자, 우리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나 큰 틀, 그거를 보고 그 돈을 준 겁니다. 5억 원, 그거 상당 지도직들한테 나눠주라고 준 돈이지, 노조원들한테 나눠주라고 준 돈 아닙니다. 또 기관장님 입장에서 보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 있고, 그 안에 노조가 있고, 일반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노조들도 있고. 기관장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똑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누구를 편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균등처의 원칙이니까. 자, 그렇고 이게 기관장 입장에서 보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고 저번에 말씀하시던데 민간기관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 수익을 내는 민간기관은 생산성을 높여서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공기관입니다. 우리 같은 공기관이 이렇게 특히 급여성 이걸 노동조합에만 주는 데 없습니다. 없다고 없어요. 안 된다 하시면서 왜 물어보셨냐고요. 그리고 노무사는 왜 된다고 했냐고요. 자
20분 휴정하고 그 자료 바로 찾아. 그 자리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자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있죠. 예? 근데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서류를 들고 그 정확한 취지를 알 거 아닙니까? 거기 분명히 내년 상담 지도지 인건비 정액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질의가 돼 있다니까요. 아 그럼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지. 이따가 그 근거 문서 가지고 오셔서 요 문서는 무슨 취지로 한 거예요? 물어보면 답변 받고 그러고.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기 센터 혁신단 가셔가지고요. 그 노무사한테 문서 나간 게 있거든요. 센터 혁신단에서 작성한 거예요? 그거를 노무사한테? 취합에서 원서들 뭐 그거는 인터넷에 다 있을 텐데 뭐 그냥.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지금 가지고 들었던 지금 저기 1시 점심 시간 되는데 점심 잡수고들 그래 배가 고파도 다른 거로 말씀하시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시간 점심 먹고 2시에 다시 모여서 이야기해 주죠. 서류 준비하고. 서류 보고 예,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예, 그렇게요. 뭐 완전히 이거 좀 물어보시면 이거 지금 그걸 김정은이 닮았나 봐요. 지방에 가면 정세. 어려운 거 물어봤어. 전세기. 아, 죽었는지 알았는데. 우리 저 식당 어디로 이야기했습니까? 예? 식당 어디로? 일단 예언하시죠. 아직은 아니고.